오십견은 이제 의학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50대에 많이 겪어서 오십견이라고 하고, 또 의학 용어로는 그냥 동결견,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하고요. 생기는 원인은 잘 모릅니다. 수술하거나 어디가 다쳐서 이렇게 어깨 쓰지 않아서 그렇게 2차적으로 생기는 골절이나 외상후에 생기는 2차적으로 생기는 동결견도 있지만, 보통 1차성 동결견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떤 병이냐면, 어깨는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또는 관절낭이 있고요. 또 그 관절낭을 회전근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쪽에 삼각근 등등 여러 근육들이 또 둘러싸고 있는데,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관절낭 또는 관절 주머니가 원인도 모르게 염증이 생기면서 두껍고 딱딱하고 뻣뻣하게 이렇게 굳어지는 병을 동결견 또는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통증입니다. 병이 진행이 된다면 팔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증상 생기는데, 아마 대부분은 어제까지 됐던 자세가 또는 동작이 오늘 갑자기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데,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인데 오른쪽 어깨에 문제 생긴다면 뒷좌석에서 뭘 꺼내려고 할 때 이게 안 아팠는데 어제까지 괜찮았던 어깨가 오늘 갑자기 아프거나, 또 왼쪽 어깨가 문제가 생긴다면 안전벨트를 하려고 벨트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갑자기 안 되는 등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통증과 운동 제한입니다. 보통 일단은 아마 가시면 얼마나 아프셨고 뭐 할 때 아프셔서,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병력 청취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됐고 어떨 때 아프고 어떤 자세에서 아픈지 물어보고, 두 번째는 아마 신체 검사를 아마 의사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팔을 얼마나 들어지고, 또 항상 보통 반대쪽에 안 아픈 팔이랑도 비교해서 얼마나 운동 범위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마 세 번째로는 아마 엑스레이 검사를 촬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별게 없다면 혹시 심줄, 어깨 회전근개는 괜찮은지 초음파 검사 또는 MRI가 있는 병원에 가셨다면 그 검사를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초음파나 또는 MRI 검사에서 심줄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었을 때 관절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 있다면, 그때는 아마 오십견 진단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적어도 교과서적으로는 내분비 질환, 당뇨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없다면은 보통은 약 2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나는 1년 반 아팠으면 6개월 지내 낫겠냐는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증의 정도도 사람마다 너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오십견만 있다면 사실 견디실 수만 있으면 좀 견디시는 것도 맞긴 하지만, 오십견인 줄 알고 또 혼동할 수 있는 병도 있습니다. 뭐 석회성 건염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 관절염도 증상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인데요. 보통 가장 흔하게 있는 진통소염제 약물을 쓸 수가 있고,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빠르고, 또 환자가 조금 일상생활에 또 빨리 복귀할 수 있고 빨리 증상을 좋게 하려면은 아마 스테로이드 주사를 아마 초음파 유도 하에 어깨 관절 안에 초음파 보면서 아마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고, 물리치료를 또 같이 병행해서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빨리 돕는 여러 물리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깨가 이렇게 관절 범위가 넓으면서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냥 저희 엑스레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골프 티 위에 공 올려놓은 것처럼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싸고 있는 게 이제 관절낭, 관절 주머니고, 그걸 또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 즉 근육의 어떤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생활에서 배를 만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브라에 손이 가거나 저희가 등을 긁을 수 있고, 바지 올리고, 또 주부분들은 칼을
칼질을 하고 또 뒷머리 만지고 빗을 빗을 수 있는 것들은 회전근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50견인 줄 알고 회전근개 파열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0견은 사실 이게 늦게 진단된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늦게 진단돼서 문제되는 경우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그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 말라버리면 그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뭐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노화로 인해서 생깁니다. 어깨 뼈에 그 심줄이 이 견갑골부터 근육으로 해서 이제 심줄로 바뀌면서 어깨뼈에 부착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착되는 부위에서 이제 노화로 인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보통 젊은 분들도 뭐 드물게 있긴 하고 어떤 큰 외상으로 다쳐서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나이 들수록 진행하는 편이고 보통 80대가 되면 그냥 증상이 없는 부분도 검사해보면 10명 중에 5명 가까이 나오는 비교적 이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병입니다. 팔을 드는 거는 게 다 되는데 들었다 내릴 때 팔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받쳐야 되는 경우는 매우 높은 확률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진행했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거나 아니면 그 회전근개도 어떤 좀 굉장히 좀 영어로 그냥 크리티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수교로 치면은 이런 케이블이 아니라 그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열이 생기면은 범위가 크지 않아도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팔을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해서 봉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팔을 아예 의사가 들어주면은 그 올라는 가는데 내가 혼자서 못 내리거나 혼자 아예 못 올리는 그런 능동적인 거상이나 팔 드는 것이 안 될 때는 회전근개 파열을 매우 의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똑같은 질문을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드린 게 저절로 낫지 않는 이유가 이게 노화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과일 중에 이제 사과를 깎고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희가 랩도 하고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색으로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갈색으로 변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게 도로 싱싱해지지 않는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도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 시작되면 그렇게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이나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닌 이런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은 급하게 수술할 필요도 없고 첫 번째 치료는 비수적 치료를 해보는데요. 근데 파열이 생기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 진행되는 속도의 차이지 결국은 그게 파열이 조금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응급수술도 아니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또 오래 두면은 어떤 선을 넘으면 이거는 좋은 결과를 얻기에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회전근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파열이 생기면서 원래 붙어 있던 데도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붙여줘야 되는데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제 소매를 당기는 것처럼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붙이기가 좋지만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억지로 당겨서 하면은 봉합술 해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버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파열이 생기면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의 대부분의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은 다 내시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찢어진 부위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 수술이고 원래 심줄이 붙어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원래대로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 복원시켜주는 그걸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모든 관절은 이제 관절염이 오면 그 망가진 연골을 없애고 소위 금속으로 다 이렇게 바꾸는 치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는데요. 어깨도 심줄이 건강할 때 하는 인공관절이 있고요. 건강하지 않을 때, 또 심줄이 없을 때 하는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심줄이 건강할 때는 정말 그 어깨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 골프 티 위에 공이 올려 있는 것 같이 그 부위만 메탈 또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약간 일반인 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이 생긴 거로 그렇게 관절을 만들어줘서 노화가 일어난 망가진 연골을 이렇게 대체해 주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일 때는 그걸 똑같이 하면 이게 심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빠집니다.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원래 그
그 상완 골두에 들어갈 동그란 부위를 견갑골 부위에 넣고 견갑골에 그런 골프티 같이 오목한 부분을 상완골 쪽에 넣어서 회전근개가 없어도 그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디어로 개발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또는 그것도 더 너무 오래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면 또 관절염이 옵니다. 그럴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하기에 너무 나이가 젊은 분들 또는 나이가 좀 있으셔도 생업에 어떤 힘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이 인공관절하면 생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경우라면은 건 이전술 등등을 통해서 인공관절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했거나 또는 재수술을 한 번 했거나 또는 여러 건강상 이유로 두 번 하긴 좀 어려운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 광범위 파열이고 봉합이 불가하다면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결과는 그래도 조금 심줄이 남아 있을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그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니어서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머리를 빗고 뒷머리 만지고 또 이렇게 등 뒤로 손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쪽 심줄이 남아 있을수록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기 전에 가깝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8, 9은 수술 전 통증 단계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수술해서 오랜 기간을 환자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어깨 점수 몇 점 같으세요? 그러면 100점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수술이 겁나고 또 이게 재활 기간도 이게 뼈를 붙이는 것보다 심줄을 뼈에 붙이는 게 뼈와 뼈 붙이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봉합술은 재활 보통 6개월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도 길고 힘든 건 맞지만 그냥 두어서 점점 병이 진행돼서 너무 많이 진행돼서 다시 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너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원래 해부학적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